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저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시간 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딕하겠지.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 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들고 파우치잖아. 저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고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웃음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니 또 있었어요?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뭐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야?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이 원인이 날 수도 있는데 빙하를 푹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저 않죠. 노선에서.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저의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토.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